너도 진짜 소셜벤처 창업에 필요한 핵심을 공부해. 야, 너도 할 수 있어. 네, 교수님. 진짜 재미있는 임팩트 투자 사례들이 많이 있네요. 그런데 계속 듣다 보니 소셜벤처의 좋은 점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계나 그런 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네, 지금부터는 우리가 콜렉티브 임팩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게 세상에 굉장히 많은 사회 문제들이 있다. 그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는 이런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했던 보이지 않는 손, 결국 가격이죠. 그 어떤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생산성이 굉장히 빨리 발전이 되면서 빈곤의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됐다. 정말 좋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진 않았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시장 실패라고 부른다고 얘기했었잖아요. 특히 뭐 외부 효과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게 결국 케인즈 학파의 그런 이야기고요. 정부가 개입한다는 건 정부에게 우리가 어떤 예산을 주고 인력을 뽑을 수 있도록, 공무원이죠. 공무원을 뽑을 수 있도록 해서 굉장히 많은 또 시장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정부가 해결하도록 했었는데요. 하지만 정부가 또 완벽하진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부 실패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었고요. 정부 실패라는 게 뭐 관료주의라든가 또 이제 뭐 그런 정치에 영향을 받는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정부 실패의 그런 요인들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80년대 들어가면서 이 시민 섹터,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에 굉장히 전문성도 있고 또 굉장히 헌신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뭐 NGO라든가 NPO를 만들어서 막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지만 이게 또 어떤 펀드레이징의 어려움이 또 있었죠. 재원 조달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또 그런 어떤 이슈가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비즈니스를 좀 연결을 해가지고 좀 지속 가능한 문제를 해결할까 하다 하면서 사회적 기업가 정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또 임팩트 비즈니스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왔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도 결국 사실은 이제 한계는 있다. 우리가 뭐 사회적 기업이라고 했을 때, 소셜 벤처라고 했을 때 너무나 그 시도가 정말 창의적이고 참 멋있고 그렇지만 그 임팩트라는 게 상당히 또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좀 사회 문제를 좀 크게 잘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결국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그 민간 섹터를 좀 많이 초청을 하자. 그래서 어떤 민간 기업이라든가 금융, 투자자들을 이렇게 같이 연계를 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한다면, 같이 해결한다면 훨씬 더 문제를 크게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공 민간 부문 협력,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 PPP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또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또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콜렉티브 임팩트의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되는 건데요. 자, 이 과정에서 소셜벤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소셜벤처가 우리가 콜렉티브 임팩트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창의적인 솔루션을 제시할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굉장히 그 가운데서 헌신하는 백본 오르가니제이션 어떤 그런 구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아까 현대차와 점프가 같이 협력했을 때 이걸 점프가 했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이 소셜벤처, 사회적 기업이 사회혁신의 플랫폼으로서 또는 어떤 백본 오르가니제이션으로서 그런 걸 지탱하는 조직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옆에 보시는 게 어벤져스 영화 이제 그런 포스터인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어벤져스라는 거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영웅들이잖아요. 근데 자기들끼리 서로 막 반목이 있고 이제 그런 그 사이가 안 좋을 때 오히려 더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이런 협력적 임팩트를 할 때도 우리가 다양한 기관들, 예를 들어서 뭐 민간 부문, 뭐 공공 부문, 소셜 벤처, NGO 뭐 다 같이 협력해가지고 막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이들이 다 어떻게 보면 다 스타들이고 정말 멋진 그런 기관들이지만 협력을 막상 하려고 할 때는 굉장히 또 삐걱대거나 또 어려운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을 해가면서 시너지를 만들어 나가야 할 텐데요. 거기서 어떤 사회적 기업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좀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콜렉티브 임팩트라는 개념은 카니아와 크레이머라는 사람들이 2011년도에 스탠포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라는 저널에다가 발표한 그런 아티클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이 스탠포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는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MIT 테크놀로지 리뷰가 있다면 스탠포드에는 스탠포드 사회혁신 리뷰가 있다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저널이고요. 이 사회혁신계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최근에 한양대가
이 스탠퍼드 사회혁신 리뷰 한국어판을 지금 발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여기서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은 거기에 나오는 그런 글들을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영감들을 얻으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이 SSIR에 나온 그 카니아 크레이머의 집합적 영향력에서 얘기하고 있는 5가지의 굉장히 핵심적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참여 기관들이 공동의 어젠다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비전을 공유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요소고요. 두 번째가 측정 방법을 합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래야 서로 어떤 그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것이 서로가 뭔가 합의된 어떤 측정 방법을 통해서 측정이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같이 받아들일 수가 있고 다음에 더 잘하자 그렇게 얘기가 쉽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게 없다 그러면은 어떤 기관은 우리 너무 잘했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어떤 기관은 이거밖에 못했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이 계속 어떤 협력 구조가 계속 지속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겠죠. 세 번째가 코디네이션을 통해서 임팩트를 극대화해야겠다. 고요. 네 번째가 서로 그 기관 간의 지속적인 소통, 또 신뢰에 기반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백본 오르가니제이션인데요. 헌신된 팀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가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커먼 골, 어떤 공동의 목표에서 언커먼 리절트, 굉장히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미스크라는 회사는요, 그 임팩트 투자도 하고 있고 또 임팩트 엑셀러레이션 컨설팅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굉장히 대표적인 사회혁신 이제 그런 관련된 컨설팅 회사, 또 임팩트 투자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미스크가 굉장히 재미있는 콜렉티브 임팩트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그런 케이스인데요. 이분들이 처음에 하려고 했던 게 발달장애인 문제를 좀 해결을 하고 싶었어요.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사회적 기업들, 소셜벤처들, NGO들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같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아까 어벤져스 얘기했던 것처럼 이분들이 다 너무나 하나하나는 좋은 기관들이고 훌륭한 분들인데 서로 막 이렇게 하니까 서로 뭐 이제 막 그 역할이 막 겹치고 조정이 잘 안 되고 막 그러면서 결국 굉장히 뭐 흐지부지하게 이제 끝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첫 번째 실패를 바탕으로 이 미스크가 두 번째 할 때는 야 우리가 처음부터 어떤 결과적으로 뭘 할 건지 아웃컴을 뭘 만들 건지를 명확하게 정하자. 어떻게 측정할 건지 정하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아웃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프로세스가 필요한지를 정하자. 그럼 그 프로세스마다 각각의 가장 대표적인 기관들을 뽑아가지고 이 기관들끼리 어떤 그런 역할을 딱 분담을 해서 명확하게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면 되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이제 목표를 삼은 게 발달장애인들의 취직이 잘 되게 하자. 근데 보니까 취직이 잘 되게 하는 방법 중에 어떤 게 있을까 했을 때 테스트웍스라고 굉장히 또 재미있는 그런 소셜벤처가 있는데요.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발달장애인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테스팅을 하는 겁니다. 근데 프로그램 테스팅이라는 게 이것도 상당히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너무나 지루하고 뭐 그런 일이라서 한 2달 계속 일하는 게 쉽지가 않대요. 일반인들은. 근데 이런 발달장애인들은 이런 반복적이고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재미가 없지만 이런 일들을 굉장히 잘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막 그런 국제 자격증들도 너무 쉽게 따신대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그런 국제 자격증도 가지고 굉장히 자기들이 만족하면서 이 일을 열심히 이제 해주시니까 생산성이 막 올라가가지고 일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을 발달장애인들을 자격증을 따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투입을 해서 이런 테스팅을 프로그램 테스팅을 할 수 있게 소프트웨어 테스팅을 할 수 있게 하는 테스트웍스를 이제 넣어놓고 테스트웍스가 하는 일들을 같이 서포팅 해줄 수 있는 이제 기관들을 몇 개를 이제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이 기관들이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결국 마지막에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런 테스트웍스의 그런 소프트웨어 테스팅 작업에 발달장애인들이 이제 취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구조를 짰더니 너무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은행에서 처음에 서포트를 해주셨는데 야 이거 너무 좋다. 내년에 더 하자. 더 크게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아주 잘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이 콜렉티브 임팩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회혁신을 만들어 나간다고 했을 때요. 결국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이 고민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지속적인 소통하는 게 중요하고 측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측정 없이는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측정을 계속 해야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결국 궁극적으로 어떤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측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측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집합적 영향력, 콜렉티브 임팩트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통의 어젠다, 어떤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가 있어야겠다. 공통의 비전이 있어야겠다. 그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가 어떤 장기적인 파트너십, 이런 공공부문, 현지정부, 커뮤니티 등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만들어야겠는데 이거는 윈윈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지 가능하다. 세 번째가 임팩트 측정을 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것이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번째가 바텀업 접근법. 그래가지고 이것이 어떤 그 인트라프리뉴어라고 하죠. 우리가 그런 내부에 있는 그런 체인지 메이커들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이분들의 핵심적인 팀을 구축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바텀업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훨씬 더 좋은 성과가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은 최근 2018년도에 그 SSIR 스탠포드 사회학생 리뷰에 나온 것처럼 장기적인 파트너십이 정말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이게 정말 콜렉티브 임팩트를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어려움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결국은 서로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 처음에 이런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혀나가는 그 작업이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좀 비효율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함께 가야지 멀리 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하지만 멀리 가고 싶으면은 함께 가라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를 하고 또 각 그 섹터별로 관점의 차이라든가 의도라든가 목적이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 섹터, 공공 섹터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서로가 잘 이제 이해하고 서로가 잘 이제 알아줘야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어떤 협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또 기본적으로 또 자세도 정말 예를 들어서 상대방에서 뭔가 좀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지. 그래서 넌 민간이니까 너희는 맨날 이익만 생각할 거야. 너희는 공공이니까 느리고 되게 비효율적이야.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좀 비난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다면 협력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서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좀 더 많이 좋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존중하는 그러면서 그런 장점들을 서로 살려야 이게 되는 거지. 서로 단점을 뭐 이렇게 막 서로 따져봤자 협력이 될 게 별로 없는 거잖아요.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재무 성과라는 것과 사회적 가치를 같이 또 측정하고 관리하면서 이제 그거를 소통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언어가 이제 또 필요합니다. 공통의 언어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그런 NGO에 있는 분들, 공공부에 있는 분들은 기업이 쓰고 있는 뭐 재무적인 얘기들, 뭐 매출이니 이익이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반대로 기업에 있는 분들은 이런 그런 NGO라든가 공공섹터에서 얘기하는 어떤 임팩트라든가 또는 뭐 진정성이라든가 뭐 의도라든가 뭐 그런 개발 협력에 관련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서로 잘 이해를 해야 어떤 소통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센티브 디자인 그런 이해관계자들 가운데 이해관계가 일치가 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장기적으로 갈 수가 있다. 트리플넷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진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진정성이라는 건 야 나는 정말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말로만 해서는 되지 않겠죠. Love your neighbor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요. 그 이제 love라는 게 사실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이제 감정적으로 누군가를 좋아하면 이제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제 옛날에 여러분들 노래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람은 성내지 아니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은 어떤 감정적인 거라기보다는 어떤 나의 어떤 의사결정이거든요. 나의 의지고요. 나의 어떤 액션, 나의 행동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내가 오래 참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내가 그냥 포기할 수도 있는데 오래 참기로 결심하는 게 이제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화를 낼 수도 있는데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성내지 않는 것이 사랑이고 내가 무례하게 할 수도 있는데 예의를 갖추고 상대방에게 대하는 것이 사랑이다. 정말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과 같이 협력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결국 좋은 협력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는 거고 그게 항상 그 어떻게 보면 초이스의 문제거든요. 화를 낼 수도 있는데 화를 안 내기로 내가 결정을 하는 거고 내가 오래 참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오래 참기로 결정을 했을 때 결국 그런 액션들이 서로 쌓였을 때 그것이 어떤 진정성을 결국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서로 간에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이걸 행동들이 쌓여가지고 서로 간에 신뢰가 쌓이고 협력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소셜벤처가 굉장히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 중에 보면 이제 모든 것을 바라며라는 그 가사가 있는데요. 그 모든 것을 바라며라는 게 wish the best, 영어로 wish the best인데요. 그게 뭐냐면은 상대방의 어떤 꿈과 비전을 이해하고요. 그 상대방이
그 가지고 있는 어떤 탤런트가 누구나 있잖아요. 그게 사람이든 조직이든 간에 그 탤런트를 잘 발휘해서 이 사람이나 조직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결국 이제 그 모든 것을 바라며 위시 더 베스트의 이제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파트너에 대해서도 저 파트너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나랑 같이 일하고 있는 저 뭐 대리님, 저 과장님이 나랑 같이 일하는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굉장히 회사에서 인정받고 막 승진했으면 좋겠다. 그 승진하면 나도 좋은 거잖아요. 같이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또 상대방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나랑 같이 일하는 그 NGO의 대리님이 이 일로 통해서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협력을 하다 보면은 결국 이 프로젝트가 더 장기적으로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진정성을 서로 확보를 해나간다면은 장기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성공적인 사회혁신 기업들 이제 사례들을 많이 살펴봤는데요. 여기 이분들의 가지고 있는 목적 함수라는 거는 임팩트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다. 임팩트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근데 그 조건은 지속 가능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적절한 경제적인 이익도 창출이 되어야 되는 것이 기본 전제이고요. 그러하기 위해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고요. 또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 및 협력, 또 구체적인 실행 전략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 지표를 잘 잡아야 될 거고요. 또 지속적으로 어떤 그런 측정한 결과를 가지고 피드백을 받아서 계속 경영 전략을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앞으로 알아볼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결국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해결하고 싶은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헌신하는 그런 마음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문제에 대한 어떤 공감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또 이런 어떤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데요.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따뜻한 마음, 또 인간적인 매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또 같이 협력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사회혁신 기업에는 두 개의 날개가 필요하다. 양날개가 필요하고 양쪽의 타이어가 필요한데요. 한쪽이 이제 임팩트, 사회적 가치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변화 이론이라는 걸 바탕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한쪽에는 경제적 가치, 이것은 결국 기업에게 재무 타당성, 지속 가능성을 주는 것이다. 이건 어떤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인 것인데요. 어떤 비즈니스의 어떤 플랜이라든가 경영 전략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 바퀴가 양쪽이 다 있어야지 이게 앞으로 갈 수 있지. 한쪽에 빵꾸 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계속 삥삥 돌겠죠. 한쪽 바퀴가 빵꾸가 나 있으면. 그래서 두 바퀴가 굉장히 튼튼하게 잘 돌아가야 될 거고요. 여기에 어떤 힘을 주는 엔진이라는 게 협력이다. 다른 기관들과 협력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고요. 이 협력에 뭔가 그런 기름을 주는 것이, 이 차에 기름을 주는 것이 어떤 ODA라든가 임팩트 금융 이런 파이낸싱이 이제 되어야지 재원이 조달이 돼서 더 이제 서지 않고 멈추지 않고 잘 갈 수가 있는 거죠. 더 빨리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글로벌 사회 변화잖아요. 그래서 정말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체크를 해보면서 이제 그 운전대를 잘 움직여야 될 텐데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결국 임팩트 측정을 하는 거다. 측정을 하면서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 잘 가고 있지 않다면 방향을 오른쪽으로 틀어야 되는지 왼쪽으로 틀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임팩트 측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글로벌 사회 변화를 위해서 이 사회혁신 기업이 갈 수가 있다는 거고, 이런 사회혁신 기업들이 여러 개가 생기면은 결국 우리가 정말 더 큰 변화를, 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기업의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사회혁신 기업들이 여러 개가 생기면 결국 우리가 정말 더 큰 변화를, 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파이팅!